누구세요? 여긴 저희 아들 산소인데요. 아들의 기일에 산소에 갔는데 낯선 여자와 남자아이가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아들과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진 부부는 집에 돌아와 아들의 유품을 살펴보다가 매월 30만 원 송금, 민우 교육비 통장 개설이라는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68세 김동윤 회장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강북의 오래된 중견기업을 40년 넘게 이끌어온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죠. 하지만 출근 전 그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닫힌 방문 앞에서 동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지만 열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중얼거릴 뿐이었죠. 지훈아, 아빠 다녀올게.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지훈. 28배 나이에 갑자기 떠나버린 아들의 방은 그날 이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책장에 책들, 심지어 침대 위 이불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동윤은 매일 아침 그 방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그 안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요. 1층 부엌에서는 66세 윤정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한 표정, 조용히 움직이는 손길. 그녀는 늘 그렇게 침착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식탁에는 2사람분의 밥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선은 자꾸만 빈 의자 쪽으로 향했죠. 아들이 앉았던 자리. 그곳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죠. 2사람은 이렇게 매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흔적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요. 아침을 먹고 난 뒤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씻는 건 오늘 쓴 그릇만이 아니었어요. 싱크대 한쪽에 놓인 낡은 머그컵, 손잡이 부분이 살짝 금이 간 그 컵을 정희는 매일 씻었습니다. 지훈이 대학 시절부터 쓰던 컵이었죠. 정희는 그 컵을 씻으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엄마 맛있어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죠. 회사에 도착한 동윤은 회의를 주재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냉철한 경영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동윤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아들의 대학 졸업 사진이 놓여 있다는 거요. 점심시간 동윤은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지훈이 회사에 놀러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빠, 회사 정말 멋지네요. 근데 저는 아빠처럼 경영자는 못 될 것 같아요. 전 사람들을 직접 돕고 싶거든요. 그때 동윤은 실망했었죠. 아들이 기업을 이을 생각이 없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었던 거니?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동윤은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내일 지훈이 기일이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침 일찍 산소 가야지. 떡이랑 과일 사다 놨어요. 그래, 잘했네. 짧은 대화였지만 2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동유는 2층 복도를 지나다 다시 한번 아들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정적뿐이었죠. 지훈아, 내일 엄마 아빠가 갈게. 보고 싶다. 동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강한 척하지만 그도 결국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죠. 침실로 돌아온 동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정희가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지훈이가 우리 보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저 위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다 보고 있겠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유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이제 견딜만해졌잖아. 견딜만하다는 게 참 슬픈 말이에요. 익숙해진다는 게 더 슬프고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윤도 눈을 감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산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전날 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을 챙겼어요. 떡, 과일, 지훈이 좋아하던 사과와 감까지요. 다 챙겼어요? 응, 다 챙겼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유는 운전을 하며 가끔 정희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산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언덕에 있었습니다. 동윤 부부는 5년 전 이곳에 아들을 묻었어요. 주변엔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짐을 들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정희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 언덕 위 아들의 산소 앞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죠.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윤도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윤은 고개를 저었죠. 나도 모르겠어. 가보자.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죠. 여자는 산소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와 동윤이 5미터쯤 떨어진 곳에 섰을 때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 여자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뒤로 물러섰죠.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한 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기는 저희 아들 산소인데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꽉 쥐었죠. 죄송해요. 그냥 잠깐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인사요? 우리 아들을 아시나요? 동윤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정희는 여자 옆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까만 머리, 그리고 조금 움츠린 어깨.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었어요.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저 잠깐만요. 아이 얼굴 좀. 정희가 한 발 더 다가가려 하자 여자는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여자는 꽃다발을 산소 앞에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동윤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하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산소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와 동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이미 언덕 아래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체 누구지? 동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산소 앞에 놓인 꽃다발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소박한 카네이션 다발이었죠. 꽃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민우가 잘 지낼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윤도 메모지를 들여다봤죠. 선생님? 지훈이가 누군가를 가르쳤단 말인가? 민우라는 게 아까 그 아이 이름인가 봐요. 정희는 메모지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동윤은 언덕 아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쫓아가 봤어야 했는데. 어머, 저기. 정희가 언덕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죠. 두 사람은 서둘러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모자에게로 향했어요. 지훈아, 저 사람들이 누구니? 내가 가르쳤다는 게 무슨 의미야? 정희는 산소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동유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지훈이 물건들 좀 찾아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여는 문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 그대로 놓인 책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정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동유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펜, 명함들이 나왔어요. 그 옆에 목에 거는 이름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희망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지훈. 여보, 이것 봐. 지훈이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나 봐. 정희가 다가와 이름표를 봤습니다. 복지센터? 지훈이가 거기서 뭘 했을까요? 모르겠어.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동유는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지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죠. 3월 15일 민우 수학과외, 분수 개념 이해 못함. 천천히 다시 설명할 것. 4월 22일 민우 엄마 상담. 생활비 지원 필요. 다음 주 월급 나오면 송금. 5월 10일 민우 생일. 책 선물 준비. 정희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우, 아까 그 아이 이름이 민우였잖아요. 그러게. 지훈이가 그 아이를 가르쳤나 봐. 동유는 수첩을 넘기며 더 많은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민우와 그 엄마를 2년 넘게 돌봐왔던 거예요. 여보, 지훈이가 돈도 보냈나 봐요. 도와주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유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우와 엄마 꼭 지켜줘야 할 두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유는 수첩을 덮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구나. 정희는 수첩을 꽉 안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보, 우리 그 사람들 찾아야 해요. 응, 찾아야지. 지훈이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들인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여보, 그 아이가 지훈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동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 입모양이 묘하게 지훈과 닮아 있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설마요? 정희가 몸을 일으켜 동윤을 바라봤습니다. 동윤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봉사활동하면서 친해진 거겠지.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그 모자는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동윤과 정희는 산소가 있는 묘역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은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김 회장님. 어제 다녀가셨는데 또 오셨네요. 네,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어제 우리 아들 산소에 어떤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언제쯤 오셨는데요? 아침 7시쯤이었어요. 화면에 주차장과 언덕길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자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기요. 이 사람들이에요. 정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동윤이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낡은 옷차림이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산소 앞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자는 꽃다발을 놓고 한참 동안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CCTV는 영상만 녹화되고 음성은 안 돼요. 하지만 영상 속 여자의 입모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에 바짝 다가가 여자의 입술을 읽으려 했어요. 여자는 산소를 향해 뭔가 말하고 있었고 눈물을 닦았죠. 아이도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저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관리소장은 영상을 USB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동윤과 정희는 관리소를 나서며 차에 올라탔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동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희망복지센터에 가보자. 두 사람은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희망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들은 김지훈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지훈 씨 부모님이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센터장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센터장은 두 사람을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 부모님이시라고요. 저는 센터장 박미숙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센터장은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어요. 지훈 씨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내 지훈이가 여기서 봉사를 했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 씨는 3년 동안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주로 공부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혹시 민우라는 아이도 알고 계세요?
동윤이 물었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죠. 민우는 지훈 씨가 가장 아끼던 아이였어요. 정말 많이 돌봐줬거든요. 민우 엄마도 아시나요? 네, 정아 씨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에요. 센터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다가 민우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이혼 소송 중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상황이었다니요. 지훈이가 그 모자를 많이 도와줬나요? 네, 정말 많이요. 민우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정아 씨 상담도 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줬어요. 센터장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지훈 씨가 작성한 상담 기록이에요. 파일을 펼치자 지훈의 필체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수학 70점. 지난주보다 20점 상승. 칭찬 많이 해줄 것. 정아 씨, 전 남편 접근금지 명령 신청 도움. 법률 상담 연결. 민우 생일 선물 위인전 세트. 민우가 정말 좋아함. 정희는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민우한테는 아빠 같은 존재였죠. 센터장의 말에 동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모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꼭 만나보고 싶어서요. 센터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훈 씨 부모님이시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센터장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센터장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우는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센터에서 야유회 갔을 때요. 정희는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복지센터를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동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전화해보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요. 다시 해봐.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는 거지? 정희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엄마예요.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두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연락해보자. 오늘은 일단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지훈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것 봐. 정희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복지센터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 민우도 있었죠. 민우가 진짜 지훈이랑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동윤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민우의 눈매는 지훈과 비슷했어요. 정희는 사진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그 모자를 만나봐야 알 수 있어. 내일 다시 연락해보자. 동윤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동윤은 센터장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지만
정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상하네. 센터에도 안 나타난다고 하고. 동윤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글쎄, 일단 주소라도 알아내야 할 것 같은데. 동윤은 다시 센터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집으로 찾아가 보고 싶다고 센터장에게 정아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센터장이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동윤과 정희는 곧바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여기인가 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세요? 정희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동윤이 문을 두드렸어요. 정아 씨, 저희 지훈이 부모입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정아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떻게 여길? 정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가 꼭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전기가 끊긴 듯 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윤과 정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 민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민우야, 안녕. 정희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정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짐도 거의 없었죠.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연락드리기가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왜요? 저희가 지훈 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우리 아들이 도왔던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온 거예요.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지훈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남편한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을 때 지훈 씨가 이 집을 구해줬어요. 그랬어요. 동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민우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정말 은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민우도 엄마 옆에 다가와 꼭 안겼어요. 정희는 정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우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남편이요?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랑 민우를 때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민우 데리고 도망쳤죠. 이혼은 하셨어요?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저희를 찾아다녀요.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정아는 두려운 표정으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동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민우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정희는 정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아 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이미 지훈 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아끼던 분들인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하던 일이니까 우리가 이어가야죠. 정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일단 전기부터 다시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희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민우는 정희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동윤은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우가 지훈이 아들인가요? 정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민우 아빠는 전 남편이에요. 그럼 지훈이랑은 그냥 선생님과 제자 관계였어요. 지훈 씨는 저희를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셨을 뿐이에요. 정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민우가 지훈이랑 너무 닮아서 혹시나 했어요.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민우가 지훈 씨를 많이 따라서 그런가 봐요. 정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숨겨진 슬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아 씨,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희는 일어서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또 올게. 맛있는 것도 사올게. 네, 할머니.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모자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겠어. 지훈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이제 우리가 지훈이 뜻을 이어가자. 네, 그래요. 두 사람은 지훈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동윤과 정희는 정아의 집에 전기를 다시 연결해주고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고 민우는 밝은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불이 켜져요. 민우가 신나서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밝아서 좋다. 민우야,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희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황급히 말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윤은 거실에 앉아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야, 학교는 잘 다니니? 네, 할아버지. 근데 요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학교 앞에 자꾸 나타나요. 동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아가 놀라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엄마 걱정할까 봐요. 선생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정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언제부터 그랬어? 지난주부터요. 3번이나 왔어요. 뭐라고 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는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동유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팀장. 지금 변호사 한 분 보내줄 수 있나? 급한 일이 있는데.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동유는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는 정아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전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충분히 구속도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윤의 변호사가 동행했고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경찰은 즉시 전 남편을 수배했죠. 그날 저녁 동윤과 정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집에 왔어요. 엄마랑 싸우고 있어요. 뭐? 정희는 급히 동윤을 불렀습니다. 동윤은 전화를 받아 민우에게 물었어요. 민우야, 지금 어디 있어? 방에 숨어 있어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알았어. 민우야,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할아버지가 지금 갈게. 동윤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정희도 급히 따라갔죠. 당신은 일단 차에 있어. 내가 먼저 들어갈게. 차는 빠르게 정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 내가 키울 거야. 안 돼. 당신한테 민우 절대 못 보내. 정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유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전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나와. 아빠랑 가자. 그만해. 동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남편은 돌아서며 동윤을 노려봤어요. 당신 누구야? 경찰 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뭐? 경찰? 전 남편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정희가 안으로 들어와 정아를 부축했어요. 정아 씨, 괜찮아요?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지금 접근금지 명령 위반했어.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못 봐? 법원 명령이잖아. 당신 이러다 구속돼.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전 남편은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으라고. 전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동유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정아도 진술을 했죠. 이 사람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분은 폭행을 당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연행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민우야. 정아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정희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아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동유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주세요. 재판 때까지 구속 상태 유지되게끔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정아와 민우는 동윤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위해 방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우는 처음 보는 큰 집에 놀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정희는 민우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어요. 민우야,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네, 할머니. 민우는 우유를 마시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침실로 돌아온 동윤과 정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게. 민우가 전화를 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 남긴 일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아의 전 남편은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며칠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윤의 변호사가 강력하게 대응한 덕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아는 동윤과 정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정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동윤과 정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왜 그렇게까지 이 모자를 도왔던 걸까요? 단순히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을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지훈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흔적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던 정희는 두꺼운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낡은 공책이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지훈이 일기장이에요. 동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2019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정아 씨를 만났다. 남편한테 맞아서 입원했다고 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우라는 아들이 있는데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뭔가 도와주고 싶다. 2019년 4월 2일 정아 씨가 남편한테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일단 월세 보증금을 도와드리기로 했다. 내 월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민우 생일. 위인전 세트를 선물했다. 정말 좋아한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정희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 모자를 돌봤는지 알 수 있었어요. 2019년 8월 20일 매월 30만 원씩 정아 씨 통장에 보내고 있다.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 그리고 별도로 민우 교육비 통장을 만들었다. 나중에 민우가 대학 갈 때 쓸 수 있게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다. 동유는 일기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여보, 신한은행 통장. 전에 상속 절차 진행할 때 신한은행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1,5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 맞아요. 그게 이거였구나. 동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도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2019년 12월 31일 올해 민우 교육비 통장에 360만 원을 모았다. 앞으로 3년만 더 모으면 대학 등록금은 충분할 것 같다. 2020년 1월 3일 민우가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을 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 아이가 꿈을 펼칠 수 있게 계속 도와주고 싶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민우를 위한 돈이었네. 일기장 안 봤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요. 그러게.
그냥 지훈이가 모은 돈이라고만 생각했지. 5년 전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밟았었죠. 금융거래 조회를 해서 여러 계좌가 나왔고 그 중 하나가 신한은행이었어요. 당시엔 그게 무슨 용도인지 알 방법이 없었죠. 여보, 그 돈 우리가 민우한테 줘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지훈이 뜻인데. 다음 날 두 사람은 정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아는 민우와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정아 씨. 민우도 어서 와. 앉으세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동윤은 일기장을 꺼내 정아에게 보여줬어요. 지훈이 일기장을 찾았어요. 정아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훈 씨가 이렇게까지. 정아는 일기를 다 읽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동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아 씨, 5년 전에 저희가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지훈이 통장들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 신한은행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죠. 네.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지훈이가 모은 돈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일기를 보니까 그 돈이 민우를 위해 모은 거였더라고요. 정아는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민우 대학 갈 때 주려고 4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저희가 이미 상속받아서 정리했지만 당연히 민우한테 줘야 할 돈이죠. 동윤은 수표를 꺼내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지훈이 뜻대로 민우 교육비로 써주세요. 정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훈이 돈이에요. 지훈이가 민우를 위해 모은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망설이다 수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 잘 키워서 지훈 씨 은혜 꼭 갚겠습니다. 민우도 엄마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민우야, 선생님이 너를 정말 많이 아꼈구나. 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동윤은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정아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 지훈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정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한테 맞아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지훈 씨가 옆 병상에 계셨어요. 그래요? 네, 손가락 골절이셨을 거예요. 제가 실려갔는데 민우가 울면서 따라오니까 지훈 씨가 안쓰러워하면서 민우한테 엄마가 많이 아프시냐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 사정을 알게 되시고 민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민우가 병원에서 같이 지내니까 입원해 있을 때 몇 번 더 오셔서 민우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 복지센터도 소개해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누가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근데 지훈 씨는 계속 도와주셨어요. 민우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도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랬군요. 정희는 정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훈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을 자기가 지키고 싶다고요. 민우도 그런 아이 중 하나라고요. 동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동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우리가 지훈이가 하던 일을 이어가려고 해요. 지훈이가 운영하던 공부방을 정식으로 만들려고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요. 정아는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지훈이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정아 씨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네, 정아 씨가 지훈이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동윤과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시작한 일을 이제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지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언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훈아, 엄마 아빠가 내 일을 이어갈게. 정희가 산소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동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아, 내가 지키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줄게. 민우는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지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윤과 정희는 지훈의 이름으로 김지훈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복지센터 옆 건물을 임대해 정식 공부방도 만들었죠. 정아는 재단의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민우는 밝은 얼굴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95점 받았어요. 민우가 신나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우리 민우 대단한데. 선생님한테 배울 때처럼 열심히 했어요. 민우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20명이 공부방에 다니며 무료로 교육을 받았죠. 정아는 아이들의 상담을 맡았고 동윤은 재정 지원을 담당했어요. 회장님, 이번 달에 신청서가 5건 더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동윤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모두 받아들이죠. 우리 재단 목적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정희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을래? 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지훈이 했던 일을 자신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동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아 씨랑 민우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응? 갑자기 왜? 반지하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우리 집 넓은데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생각하긴 했었는데 정아 씨가 불편하지 않을까?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정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아 씨,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요? 정아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도움받았는데. 정아 씨, 우리는 진심이에요. 민우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고요. 정희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우리도 둘이 살기 적적한데 같이 살면 좋죠. 동윤의 말에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아와 민우는 동윤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민우가 방을 보며 신나했습니다. 정아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편하게 지내요. 정희가 정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활기찬 식탁이었죠. 오늘 새로 온 아이가 있는데 정말 착하더라고요. 민우랑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래요? 민우야,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 네, 할머니. 정희는 식탁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아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정아 씨,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전 남편이 출소했대요. 뭐라고요? 동윤도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정아 씨, 전 남편이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출소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동윤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요? 그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윤은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아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정아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그날 저녁 동윤은 집 주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경비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CCTV도 더 설치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안전할까요? 정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이 함부로 못해.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담장 밖을 서성이는 소리였죠. 여보, 저 소리 들려요? 정희가 동윤을 깨웠습니다. 동윤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확인해 주세요. 동윤이 경비실에 연락했죠. 경비원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누가 여기서 한참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자 정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담장 밖에서 1시간 넘게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동윤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전 남편은 이미 도망간 뒤였죠.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 씨, 괜찮아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이 계속 우릴 노리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도 전 남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재단 직원이 민우를 데리러 갔다가 발견했죠. 민우야, 아빠야, 이리 와. 민우는 겁에 질려 직원 뒤로 숨었어요. 싫어요. 가지 않을 거예요. 직원은 재빨리 민우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우는 울면서 정아에게 안겼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괜찮아, 민우야. 이제 괜찮아. 정아도 울며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동윤과 정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안 되겠어. 저 사람을 반드시 잡아야 해. 동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윤은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서장님, 이건 단순한 접근금지 위반이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우선으로 수배하겠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숨어 다니며 계속 정아와 민우를 괴롭혔어요. 정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민우도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 안 갈래요. 무서워요.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정희는 민우를 달랬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유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정아와 민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동윤과 정희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정아와 민우는 2층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야, 나와. 내 아들 내놔. 정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저 사람이. 정희가 겁에 질려 동윤을 바라봤습니다. 동윤은 즉시 경비실에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막아요. 경찰도 불러요. 경비원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담장을 넘어 현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문 열어. 내 아들 내놔. 그가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에 정아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어떡해요. 그 사람이 왔어요. 정아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정아를 끌어안았죠. 괜찮아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동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전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김동윤, 당신도 나와. 내 아들 돌려줘.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동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거예요. 경찰관 3명이 차에서 내려 전 남편에게 다가갔죠. 손들어. 움직이지 마. 나 놓으라고. 내 아들 만나러 왔는데 뭐가 잘못이야. 전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민우야, 민우야, 아빠 잊지 마. 전 남편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 주세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2층에서 민우가 내려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정아는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정말요? 아빠 안 와요? 응, 이제 안 와. 경찰이 데려갔어. 민우는 정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희도 정아와 민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전 남편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윤의 변호사가 강력하게 대응한 덕분이었어요. 정아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정아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민우랑 제가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동안 정아 씨랑 민우가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정희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김지훈 장학재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 50명의 아이들이 공부방에 다니고 있었어요. 정아는 재단의 부센터장이 되었고 민우는 성격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했어요. 민우가 신나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민우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 민우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
네, 선생님한테도 성적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우는 여전히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네 사람은 함께 지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언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우는 산소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랑 엄마를 지켜주셔서 무섭지 않아요. 정아도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남긴 사랑을 부모님께서 그대로 이어가고 계세요.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희는 산소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훈아, 우리가 네가 하던 일 잘 이어가고 있어. 민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계속 지켜줄게. 동윤도 산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어. 아빠도 이제 너처럼 살고 싶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리며 네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보이니? 엄마는 이제 행복해. 민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민우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지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동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재단 건물 확장할까 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정말요? 지훈 씨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정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도 신나서 뛰어갔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그래, 민우야. 넌 분명 그럴 수 있어. 정희는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이 민우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네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민우 좋아하는 갈비찜 먹을까요? 좋지. 우리 민우 전교 10등한 거 축하해야지. 와,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우가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면서 정희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지훈아, 내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남겨줬구나. 고마워, 아들아.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한 네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퍼지고 거실에서는 민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를 이어준 이 인연에 감사합니다. 동윤의 기도에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윤과 정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죠?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지훈이가 기뻐할 거야. 민우가 커서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도울 거라는 말에 정말 뿌듯했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두 사람은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내일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니까.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지훈이 남긴 사랑이 계속 빛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